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미신청 51만 명 문자 안내. 둘, 인천시 인천 이몰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용관 개설. 셋,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대책인나. 유승분 시의원 이동지원센터 상담사 노동 강도 심해질 것. 증원 등 근무 환경 개선 필요. 넷, 내년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한국장학재단 접수. 다섯,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문자, 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 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 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요금 감면 신청은 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 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 정보 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11월 16일부터 인천 이몰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용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는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천 이몰 전용관과 인천 직구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내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 전용 인천 이음카드에 입금, 충전되는데 1인당 월 13,000원이 지원됩니다. 인천 지역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입처가 편의점으로만 제한되다 보니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기 불편하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 이음카드 웹의 인천 이몰과 인천 직구의 전용관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온라인 전용관이 생기면서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용품 구입에 불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구입처가 다양해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승분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이 하루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최대 콜 500건을 받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으로 인천 외 지역에서까지 콜을 받게 되는데 대책은 마련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23명입니다. 주중 하루 평균 16.5명, 주말 공휴일 하루 평균 13.5명의 장애인 콜택시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야와 새벽 언제든 24시간 동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특장 차량 215대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 300대의 신청 접수와 배차 업무를 맡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 콜수는 월 평균 3,000건을 넘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대수 215대를 고려한 콜센터 상담원 적정 인원은 25명이지만 2명이 부족해 다른 상담원이 이들 업무를 떠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도 해당 법령이 12월 12일부터 적용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상담사의 업무 역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 확대를 미리 예측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며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에서 대안을 미리 만들어 인천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환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으로 확대하면서 증가하는 콜수 관련 데이터는 아직 없다. 콜수가 많아 문제가 된다면 건의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상담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부모,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규모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or.kr과 어플리케이션 웹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1구간에서 3구간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9.6%, 50만 원, 4구간에서 6구간 지원 단가는 7.7%, 30만 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구간에서 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4구간에서 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전화 1599-2000번, 1599-2000번이나 재단의 각 지역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 건강권법이 개정,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관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배려풀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 12월 14일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2023년 10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024년 2월 시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80개소, 2023년 10월 기준, 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